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때 그 서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로 벗지는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눕혀서 벗겼을 거.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 벗은 것 같지는 않고 그 범인이 벗겼죠. 범인이 청바지를 벗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의는 어떻게 됐냐면은 위로 올렸죠. 위로 올리고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안 올리고도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목 졸라 죽였단 말이야. 목 졸라 죽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여기가 배 부분이고 여기 등 부분이에요. 피해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옷을 벗겼어요. 옷을 상의마저 다 벗겼죠. 신발도 벗기고 양말도 벗기고 상의 다 벗겼죠. 벗긴 다음에 브래지어를 끌을 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렇게 하고 브래지어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엎어진 상태죠. 엎어진 상태에서 좀 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겼겠죠. 옮기는데 이제 피해자 키가 172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 옮기긴 좀 힘들었을 거고 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엎어진 상태로 뭐 팔이나 다리를 잡고선 끌었죠. 근데 끌었던 그 거리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잖아요, 그게. 그래서 끌어다 놓은 이유는 배에 난 이런 세로 모양의 그런 긁히는 흔적은 끄는 과정인데 이 끄는 것이 거리가 짧았고 비교적 짧았고 될 수 있는 대로 눈에 좀 덜 띄는 쪽으로 끌었겠죠.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이렇게 브레이저를 끌으려고 이렇게 엎어서 끌고 다 탈의를 시킨 다음에 뭐 손이나 손 부분 양팔 잡고선 끌었겠죠. 끄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에 세로 모양의 그런 긁힌 자국이 생겼겠죠. 근데 끄는 거리는 짧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탈의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차 있는 곳으로 내려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긁힌 부분은 끌었다는 거죠. 근데 끌은 것이 범행이 완료된 그 장소에서 불과 한 5m에서 10m 정도 끌었겠죠. 조금 더 눈에 들띄는 쪽으로 끌었겠죠. 그리고 아까 어디까지 했냐면은 그 범인이 핸드폰을 놓고 간 이후 거기까지 추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범인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하나씩 버렸다고. 버린 것이 차를 타고 가면서 범인은 왜 피해자의 유류품을 뜨문뜨문 도로가에 던져 놓았다. 차량을 타고 가면서 차창 너머로 던진 것인가? 차창 너머로 던진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그게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를 타고 가다가 세워놓고선 던지고 또 타고 가다 세워놓고 던지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고 쭉 타고 가면서 던졌을 거라고. 그 던진 시간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한 11시부터 그 뭐 새벽 한 1시 그 정도 되게 심야에 던졌겠죠. 심야에 차 타고 가면서 깜깜한 데서 후미진 곳이니까 그 동네는 주감새께 던졌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뭐냐면은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운동화가 한 짝 던지고 또 몇 메다 가가지고 또 한 짝이 발견됐어요. 그쵸? 차를 세워놓고선 던졌다면은 신발 두 짝을 동시에 다 이렇게 던졌을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한 그 짐을 다 버렸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발견되고 또 쭉 더 가서 한 50m, 100m 가서 또 발견되고 한 거는 차 타고 가면서 던졌다는 거죠. 근데 운동화는 어때요? 운동화 동시에 두 짝을 같이 던질 수 있나요? 그건 좀 저거 할 거라고. 그래서 운동화 한 짝 잡아서 던지고 또 다른 한 짝 잡아서 던지고 이렇기 때문에 운동화가 그 한 쌍이 이렇게 떨어져서 생긴 이유가 거기 있다고. 운동화를 한 쌍을 두 개를 다 잡고선 이렇게 던지지 않고 한 짝 한 짝 던진 거지.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서 던졌다고 보는 거지. 뭐 해석해야지 그게 타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면서 저수지 도로변까지 돌면서 계속 던진 거죠.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뭐냐면 신용카드가 나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신용카드가 나온 게 그 범인이 그걸 좀 고민을 했나 봐. 이 신용카드 써야 되는지. 왜냐면 신용카드는 이제 뭐 물건을 사고선 긁으면 되니까. 근데 신용카드도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던진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 신용카드까지 내가 쓰고 다니면은 자기가 발각될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욕심은 나지만 그냥 버렸다고 봐야죠. 예, 그렇죠. 이렇게 뜨문 유류품을 던져서 버렸단 말이야. 이것이 수사의 혼선을 노린 것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피해자는 뭐 증거를 완벽하게 숨기는 그 완전 범죄를 생각하고선 이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뜨문 던지면은 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 하더라도 뭐 그냥 누가 옷까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도 뜨문 던졌으니까 한 곳에 모아 있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뭐 옷 같은 거 길 가다가 버렸겠구나. 하도 이제 오래 입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쓰레기 봉투에다 넣지 않고 그냥 버렸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설령 그것이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뭐 그렇게 일찍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이 성범죄 이거는요 욕정에 의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욕정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이 있지 뭐 완전 범죄를 꿈꾸고 뭐 그렇게 해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확실하게 인멸할 것는 것까지 완전 범죄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왜, 왜 여기 협성돼 있는 쪽에서부터 왜 이렇게 쭉 버렸냐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핸드폰이 중요해. 여기서는 가장 키포인트가 핸드폰이야. 핸드폰을 사람들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 눈에 띄는 곳에다 버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또 제일 잘 발견되기 쉬운 곳에다 놓은 거지. 식당 자판기 옆이니까. 거기 뭐 수시로 사람들이 밥 먹고서 커피 뽑아 먹는 그곳이니까. 그래서 빨리 발견되라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거고 나머지 유류품은 크게 의미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핸드폰만 거기다 갖다 놓기만 하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 범인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거기다 갖다 놔야지 좀 수사가 좀 늦게 개시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본 사건은 어때요?
범인이 의도한 거와는 다르게 수사가 매우 일찍 시작됐잖아요. 당일 다음 날부터 수사가 시작됐다고. 실종 신고 나가지고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우리 딸 안 오나 해서 그 주변을 좀 탐문했다면서요. 가족하고 경찰이. 그럴 때까지는 뭐 이게 확실히 이게 살인사건이다, 강력범죄다 이런 것까지는 확실하지 않았는데 핸드폰이 발견되면서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수색 작전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류품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본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에요. 되게 단순하지. 되게 단순하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버리면서 이렇게 해서 저기 용인이나 수원 쪽으로 빠지는 그 길을 쭉 갔을 거라고. 그렇죠? 쭉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쪽이랑 이쪽이랑 자기 있는 거주지나 뭐 이런 생활 반경이 그쯤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여기 화성도 자주 이렇게 자주 오거나 좀 아주 모르는 동네는 아닌 사람. 근데 여기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지리를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화성에 있는 지리를. 그래서 저쪽에 가면 식당 자판기 옆에 자판기가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야.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쪽 소재지에 있는 사람일 거라고. 이 차가 유류품이 쭉 버리고 가서 이렇게 쭉 갔을 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일 거라고. 아니면 뭐 거기에서 택시 기사를 하고 여기까지도 오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면 그쪽에 가서 그날 알리바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집에 갔던가 뭐 그랬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유류품 같은 거는 갖고 있기에도 뭐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게 묻기에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 증거 은닉에 대해서 그렇게 유류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완벽하게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또 갖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뭐 갖고 가면 뭐 나중에 증거 되려고 나중에 이제 수사기관이 들어와서 그 여자 유류품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린 거지. 뭐 그런 사건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사건 같지는 않아. 근데 시신이 49일 만에 발견됐잖아요. 시신이 49일 만에 발견되고 또 이렇게 머리는 백골 상태고 사진은 다 이제 들짐승들이 먹어서 뜯어 먹어서 백골 상태고 몸통만 남았다고. 근데 유일한 증거인 청바지에 묻은 그 정액 거기에 대한 DNA가 오염됐다니까 사실상 이제 증거는 거의 다 사라진 거라고 봐야죠. 이 사건은 해결을 못할 거라고.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추리를 해봤습니다. 예. 종합을 해볼까요?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피해자는 화성복지관에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서 한 정거장 더 가지고 내렸습니다. 내린 이유는 거기가 택시 잡기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택시를 잡을 생각으로 거기까지 간 거죠. 걸어올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 근데 내렸어. 내린 다음에 어땠어요? 택시를 잡았던가 아니면 호위동승을 했던가 하는데 호위동승은 대체제잖아. 대체제. 자기가
택시를 잡으려고 생각했는데 대체자란 말이야. 근데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없었다면은 호위동성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굳이 택시가 있는데 호위동성을 할 리가 없다고. 그것이 이제 가장 뭐 학교에 다닐 대학생이었으니까 뭐 같은 친구라든가 면식범일 때 같은 친구랑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차였다면은 호의동성을 했겠지. 근데 비면식범 잘 모르는 사람이 태워줄게 그러면은 보통 여자들은 그럴 거야. 아이 됐어요. 저기 택시 있는데 택시 타고 가면 되죠. 뭐 그 차 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의동성 쪽보다는 택시 기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 호의동성보다. 그리고 그 범인이 이동한 경로는 이쪽이랄까 이쪽 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여기서 이렇게 그 노양의 집을 거쳐서 범행 장소까지 이렇게 오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이 지도를 찾아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 길로 오는 도중에 처음에 이제 말 없이 태워줬던가 아니면 간단한 인사말을 좀 했겠죠. 하는 과정에서 뭐 수면제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여자를 제압했다기보다는 그 흉기일 가능성이 커요. 흉기. 그리고 그 제압한 시기는 어디서 그 제압한 시점은 어디냐면 노양의 집이 있고 지나칠 때 이때 왜 안 내려주는 거야? 이 닥치고 있어 이러면서 협박을 가하면서 칼을 들이댄다니까 이렇게 했죠. 여기 오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저거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이제 가까이 다 왔을 때 얘네 집에 다 왔을 때 이제 여자가 이제 내려야 되는데 간단 말이야. 왜 안 내려주고 가냐? 닥치고 있으라고 죽여버리는 뭐 이랬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말만 잘 들으면은 뭐 살려주고 난 죽일 생각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쭉 간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변으로부터 조그만 이렇게 풀숲 비슷하게 이렇게 쭉 거기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를 쭉 진입해서 거기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머리채를 잡던가 약간 폭행이 있었던가 얼굴 부분에 폭행이 있었다든가 그렇게 해서 머리채를 잡고선 그쪽 범행 장소로 데려갔겠죠. 그 범인의 차량에서는 성폭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야산으로 가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그 이유는 여기 그 뭐지 무슨 조개풀인가? 조개풀이 티에 묻어 있고 그 청바지가 이 엉덩이 부분이 흙이 잔뜩 묻어 있는 걸로 봐서는 차량 안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끌고 가서 성폭행이 이루어진 거죠. 그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했을 때 피해자를 눕히고 청바지를 벗긴 거죠. 그때 이제 흙이 잔뜩 묻은 거지. 그렇지 않고는 흙이 그렇게 잔뜩 묻을 일이 없죠. 벗긴 상태에서 강간을 한 상태에서 뭐 옷을 입고 자기가 벗은 자기 바지를 범인이 자기 바지를 추스리고선 묵둘러 죽일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자기 바지를 입지 않은 채로 강간이 끝난 바로 직후에 묵둘러 죽였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느 가능성이 더 크다? 자기 바지를 추스리지 않은 상태에서 목을 조른 다음에 죽인 다음에 일어나서 추스리는 과정에서 정액이 옆에 벗어놓은 그 청바지에 떨어졌겠죠. 그랬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상의를 탈의를 해야 되는데 상의를 다 벗겨야 되는데
이쪽은 양말하고 신발하고 양말 벗기고 상의는 벗기는 과정에서 뭐 브라지아 같은 경우에는 좀 벗기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됐던 거를 약간 들쳤겠죠. 여기가 배 부분이고 여기 등 부분이면 이렇게 된 것을 피해자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들쳐 브래지를 끓는 상태에서 상의 이제 다 저고 탈의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양 팔을 잡고선 쭉 끌었겠죠. 보다 눈에 안 띄는 쪽에다가 그 거리는 범행 장소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 한 5m에서 10m 정도 끌은 것 같아요. 끌어놓고 보다 잘 눈에 안 띄는 쪽으로 좀 더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은 상태에서 유류품을 다 회수해서 옷가지랑 양말, 신발 다 회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차로 갔겠죠. 자기 차로 간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협성대 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범죄 장소는 여기인데 범죄 X자 쓴데 이래서 이렇게 협성대학교 있는 쪽으로 갔다고. 간 이유는 휴대폰을 눈에 띄는 곳에다 두기 위해서. 그 이유는 수사 개시를 조금이라도 좀 늦추려고. 근데 그 범인이 의도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 주워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주인 찾아주는 행위가 이루어졌었어. 아니면 경찰서에다 분실 신고를 하거나 그랬겠죠. 그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집에서 딸을 뭐 그렇게 맨날 이렇게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키우는 가정이 아니라면은 뭐 핸드폰 분실됐구나. 얘가 또 칠칠맞게 여기다 두고 갔구나. 그래서 전화가 안 됐구나. 왜냐면 수사 개시가 좀 늦어질 수가 있다고. 늦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핸드폰만 거기다 갖다 놨어. 나머지 유류품은 크게 의미 없거든. 범인 입장에선 핸드폰이 중요한 거지. 핸드폰은 수사 개시에 중요한 그 소스가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지. 나머지 유류품은 이제 자기 집 가면서 아니면 자기 이제 생활터로 가기 위해서 창가로 이렇게 던졌다고. 하나하나 던지는데 이제 던지더라도 좀 눈에 안 띄는 곳에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있는 데다 안 던지고 뭐 이게 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 그런 데다 쭉쭉 던지고 달려가면서 던진 이유가 뭐냐면 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일단 뜨문뜨문 발견됐고 두 번째 뭐냐면 신발이 한 짝 한 짝 던졌어. 한 짝 한 짝. 그게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던질 때 그렇게 던지거든. 두 짝을 동시에 던지지 않잖아요. 한 짝 던지고 이렇게 한 짝 던지고 양말 던지고 여기다 또 다른 한 짝 던지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사건은 그 범행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왜 못 잡았느냐? 그건 이제 DNA 오염이 돼가지고 DNA 대조 작업을 했는데 이게 오염된 데이터를 갖고선 DNA 대조 작업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범인이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찾아내질 못한 거죠. 그래서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국가수가 좀 미숙했다고 봐요. 저는 이 사건은. 근데 그렇게 복잡한 사건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범인은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꾸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예. 화성 여대생 그 살인 사건에 대한 제 나름의 추리를 좀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